발에 속칭 땀나듯이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아니겠습니까? 동성로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까지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길을 보면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전에 휩쓸었던 그렇죠. 그 길과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때 생가 먼저 가고 그리고 동성로에 왔는데 이번엔 동성로 갔다가 이제 생가를 방문하는 이제 되는 건데 이번에 동성로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치맥 이게 이제 제가 대구에 있어서 아는데 이게 매년 대구에서 일어나는 저 행사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치맥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지방 행사로 이렇게 자리 잡은 부분인데 저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바른정당이 좀 스며들겠다. 즉 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핵심 지역이죠.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든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사실 보수의 적자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뭐 사건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멘트 중에 하나가 여기 굉장히 덥다. 더운데 이 밖에서 먹느냐. 그런데 사실 대구에서 금기어 중에 하나가 덥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특산품 같은 거라서 이게 그냥 더운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어컨이 당연히 없는 건데 없는 거죠.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치맥하는 걸로 아셨나 보죠? 좀 뭐 지방 마산분이시잖아요. 이해운 대표도. 근데 서울 오신 지 꽤 되신 모양이에요. 고향만 마산이고 이제는 뭐 사실상 서울 사람인데요. 이 정치인이나 뭐 고위공직자들이 큰 실수하는 것 중에 그런 거죠. 많은 공간에 가서 행사에 축사도 하고 뭐 격려도 하는데 정작 그 행사의 깊은 뜻과 의미를 잘 모르고 가는 경우 저렇게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안 간 것만 못하는 경우가 종종 빚어집니다. 배신자라는 낙인. 언제 좀 걷어낼 수가 있을까요? 대구 동성로 갈 때에도 여러 단체로부터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라면서 자칫하면 공방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 마찰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거 토론하자 켜놓고 왜 도망가? 사파전들한테 그렇게 가는 것이 좋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대구에 믿을 수 있는 미래 정치인 우리 대통령 후보 그 선거구 하시는 분 뭐라 하시고 있어요 지금? 날 더운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유승민이 배신자입니까? 누가 배신자입니까? 국민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배신자죠? 지금 낡은 모습은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우리 바른정당이라는 구조선에 올라타십시오. 저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TK, 영남을 갈 때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 뭐 무릎이나 이런 데 상처 나잖아요. 상처 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딱지도 붓고 그리고 그 딱지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온전한 생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마음속에도 또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TK분들한테 그런 상처의 시간들,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데 이제 연연하지 말고 지금 바른정당이 하는 모습처럼 가가지고 젊은이들하고도 소통하고 가서 조금씩 스며들듯이 그렇게 보수의 모습들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도 정말 협조할 것들은 문재인 정부하고 협조하고 반대할 것들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자기 모습들을 제대로 보수의 진짜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은 정말 TK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받았던 분들의 상처도 떨어지면서 바른정당에 대한 어떤 적통 논쟁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체성 정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이입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의 어떤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체성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TK 지금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네. 바른정당이 여기서 뭔가 확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가 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체성도 변화되지만 거기에 실패하면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실질적인 어떤 대표의 역할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수 잡기의 코스를 계속 밟고 있는 두 정당을 보고 계십니다. 김무성 그냥, 전 예. 대표도 좀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도 어쨌든 뭐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다니면 네.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워라.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호남에서 호남 홀대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굉장히 어렵게 경쟁자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성과 헌진성을 가지고 갔죠. 심지어는 네. 김정숙 여사가 호남 특보라고 불릴 만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은 역시 경쟁자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지사 측에서 씌운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헌신성,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일회성 행사로 아무렇게 저렇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한마디는 좀 붙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도는 게 진짜 TK를 위한 일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 내에서 지금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한 것이고 재판을 받고 언젠가 또 그게 형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제대로 정리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막무가내로 주변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래야지 TK에서 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네.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까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들 고윤 씨죠? 활동을 넓혀서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유명인 아버지, 특히 정치인 아버지를 둬서 그런지 공개 자체도 뒤늦게 됐고요. 외모는 똑같은데 아버지하고는 저는 다릅니다라는 차원으로 두 분은 평행선으로 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드라마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이름이 고윤이니까 사실은 뭐 연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쵸.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 얘기를 들으면 처음엔 정치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반대하니까 그러면 연기를 하겠다. 그것도 반대했는데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후광 때문에 뭔가를 덕을 보지 않고 본인이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이 연기를 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고윤이라고 이름을 아예 전혀 본명은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독자적인 어떤 자기 삶 그런 네. 걸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요즘에 뭐 연예인들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후광을 입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는 거는 좀 신선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의 아들, 딸들이 오히려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으로 나올 때는 덕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죠. 네. 그리고 정치는 어차피 호불호가 있고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뭐 그것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그 기술로 저 분야에서 뭐 훌륭한 성과를 거둬서 잘 입지를 다지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많이 닮았나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뭐 이건 반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고윤 씨 같은 경우가 국제시장에 나왔다가 배우로 출연을 했다가 그 국제시장에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또 정치적으로 뭐 보수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제작사의 대표의 뭐 부친이 이제 새누리당 쪽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배우는 좀 배우로 봐줬으면 좋겠다. 누구의 아들로 보지도 말고 네. 그 사람이 나왔던 뭐 그 배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